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조합으로 또 처음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손선임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한수민 마케터입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또 네이버 검색 광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가져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를 또 가지고 가시니까 기본적인 매체여서 기본적인 만큼 놓칠 수 없다라는 그쵸. 의미로 네,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오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 지금 많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들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업종별로도 좀 검색 광고를 또 다르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DB 업종이나 이커머스 업종별로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검색 광고 매체를 통틀어서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크리스트를 할 때 검색 광고에서 좀 제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가 좀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배너 광고는 좀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계속 뜨는 게 배너 광고인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수민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구매를 하거나 쇼핑을 할 때 네. 검색 좀 많이 해서 한번 좀 구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도 구매하고자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명확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쇼핑 검색은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뭐 정보를 찾을 때도 무조건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음식이나 제품을 사도 리뷰를 좀 확인하기 싶어서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식당을 찾아봤을 때도 무조건 검색을 한 다음에 리뷰 같은 것도 또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검색 광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중요한 부분은 확실한 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배너 광고보다 훨씬 더 고관여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는 거라 되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면은 뭐 이런 과일을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과일을 배너 광고에서 보고 온 사람보다는 과일에 대한 구매를 직접 쳤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검색 광고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좀 광고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색 광고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광고 이렇게 검색 광고가 좀 나눠져 있는데 네.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두 개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조금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둘 다 키워드를 좀 쳐서 들어오는데 일단 질문이 또 벌써 들어오네요. 물고살인마님 대박 멋진 마케터분들만 모였네요. 오늘 라이브 너무너무 기대돼요. 쇼검 진짜 어려운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물고살인마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둘 다 뭔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쳤을 때 파워링크에서는 이걸 키워드라고 대부분 부르고 쇼핑 검색에는 검색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따가 세팅하면서 또 같이 알려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파워링크에서 키워드를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입찰가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또 달라지죠. 그렇죠. 쇼핑 검색도 똑같아요. 입찰가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달라져요. 근데 다만 쇼핑 검색은 여기다 추가로 품질 지수가 있어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광고 처음 시작할 때는 DA랑 SA 어떤 걸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아예 광고를 해보지 않으셨던 네.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 이야기여가지고 좀 끌어와 볼게요. 근데 이건 어떤 업종을 가지고 광고하느냐에 따라 영향도 많이 미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브랜딩을 좀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들이라면은 저는 일단은 배너 광고에서 좀 모수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사명을 기억을 하고 검색창에다가 직접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무얼 해야 하나 보다는 둘 다 하면서 맞아요. 비율을 좀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많이 알려야 되니까 네. 배너 광고를 활용했다가 음. 좀 노출이 많이 됐다 싶으면 이제 비율을 검색 광고 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배너 광고를 좀 시작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인지도를 네. 좀 높이고 검색 광고 안에서 최대한 진성 고객들을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광고를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물음표 사리마님 도움이 되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검색 광고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 브랜드랑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좀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파워링크 키워드를 저는 세팅을 할 때 도움 되셨다네요. 자사명 키워드 크게 저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네. 키워드를 나누냐면요. 자사명 키워드를 나눠보고 메인 키워드,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좀 찾아가고 있긴 해요. 자사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브랜드의 제품이면은 브랜드 플러스 제품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사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사명 키워드 안에서의 전환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충성 고객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의 자사명을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면은 정말 정말 관련 있는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너무 신기한 게 배너 광고를 되게 많이 돌리다 보면은 자사명 키워드 전환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배너 광고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브랜드가 있네, 이런 제품이 있네 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 자사명을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서 여기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사명 키워드는 꼭 저는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쳤는데 타 브랜드가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자사명 키워드는 정말 꼭꼭 좀 많이 채워 넣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비딩이 좀 심한 키워드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소액으로 하는 광고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키워드 안에서의 광고비 누수가 좀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인 키워드 안에서의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뭐 효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파워링크를 좀 뜯어보면은 정말 메인 키워드 위주로만 좀 돌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메인 키워드로도 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메인 키워드 안에서의 전환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서브 키워드 발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럼 서브 키워드에 대한 발굴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막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서브 키워드를 할 때 접두사나 접미사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메인 키워드라고 했을 때 제철 사과, 내 브랜드명 사과, 이것도 서브 키워드가 될 수 있죠. 네. 사과도 뭐 지역명 사과,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사과, 국내산 어쩌고 사과 등등등. 진짜 서브 키워드 발굴은 너무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근데 또 무리표 사람님께서 근데 세우 키워드를 3만 개 정도 진짜 많이 했는데 하셨다. 노출도 적고 클릭조차 많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맞아요. 세우 키워드를 많이 해도 노출이 좀 안 되거나 왜냐면 검색량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저는 관여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브랜드와 정말 관련 있는 키워드들에서 싸우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하는 편인데 전 이때 쇼핑 검색을 좀 많이 이용해보긴 해요. 왜 쇼핑 검색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쇼핑 검색에 제외 키워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쇼핑 검색을 찾을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지가 좀 파악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환 키워드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쇼핑 검색에서 노출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달라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데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그걸 저는 좀 세부 키워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쇼핑 검색에서 카테고리가 달라서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 근데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거 파워링크 세부 키워드 안에 넣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쇼핑 검색에서 검색을 쳤을 때 우리 브랜드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브랜드를 들어올 때 그 검색어를 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은 세부 키워드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좀 키워드들을 이런 식으로 좀 발굴해내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쟁사 거 많이 봐요. 그쵸. 이건 좀 필수죠. 경쟁사들 좀 많이 좀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안에서의 경쟁사들도 파악해봐도 좋고 아니면 광고주님이 생각하시는 좀 경쟁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가? 근데 사실 경쟁사가 쓰는 키워드가 제일 보장된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맞죠. 왜냐면은 그 경쟁사들도 지금 그 키워드를 돌리고 있다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경쟁사 키워드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또 저희 회사는 빅키워드처럼 경쟁사 키워드가 가능한 솔루션이 있잖아요. 네,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또 저희 마케터분들에게 네. 좀 컨설팅을 물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쟁사 키워드도 저희가 또 다 파악을 해서 또 저희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또 다른 꿀팁으로 또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수미님도? 예를 들어서 뭐 쇼핑 검색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네. 사실 밀키트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쇼핑 검색에서 밀키트. 네, 뭐 종류도 너무 많고 실제로 제가 가장 소비할 때 많이 이용하는 단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 뭐 하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음식? 아무거나. 저는 찌개 밀키트 좀 많이 사요. 찌개 밀키트요? 네, 찌개 밀키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찌개 밀키트를 검색했을 때 뭐 내 위에 3개, 밑에 3개는 다 그냥 찌개만 있고 뭐 찌개 밥 이렇게만 있는 사진이 메인이라면 네. 저라면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오. 누군가가 찌개를 먹고 있는 모습 아. 아니면 누군가가 찌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둬서 오히려 차별점을 둘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보면 그 쇼핑 검색에 있는 확장 소재를 좀 잘 활용한 케이스 그쵸. 같은데.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다르게, 소재 네. 이미지를 다르게. 오, 좋아요. 또 아니면은 또 쇼핑 검색 안에서도 뭐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식품 쪽이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최대한 식품 업종 같은 경우는 전 진짜 무조건 쇼핑 검색을 필수로 하긴 하거든요. 정보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쇼핑 검색 안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 저는 리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에 그 찌개 밀키트를 쳤는데 내 위에 있는 경쟁사가 리뷰수가 한 1000개예요. 네. 근데 우리 브랜드는 한 54개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전 무조건 요즘엔 정말 다 리뷰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리뷰수나 뭐 하트찜 뭐 그다음에 이런 무료 배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쇼핑 검색 안에서 어필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뷰수가 없다고 해도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 리뷰수를 좀 많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리뷰수나 하트찜 수도 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으시길 좀 많이 바라고 예를 들어서 광고주님이 저희한테 컨설팅을 맡겼을 때
제품이 워낙 많은 광고주님이셨거든요. 저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뭐 물론 모든 제품을 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깔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력으로 미는 제품들이 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럼 그때 저는 홈페이지 그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랑 상태가 좀 좋은 거나 아니면 리뷰 수가 좀 많거나 이러면은 좀 저는 다른 경쟁사랑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품이 많은 광고주분, 많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리뷰 수가 많은 건 뭐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되게 좀 잘 만들었던 그 제품들 좀 위주로 한번 광고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독 식품 업종에서 저는 이 4가지 중에 리뷰 수를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식품 업종은 사실 안전이랑 가장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리뷰를 예민하게 보고 절대로 한 5개 보고 멈추지 않고 더 맞아요. 많은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선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과연 맛있는지 매운지 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되게 까다로운데 이걸 내가 상세 페이지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썼던 리뷰수를 보면서 이게 나랑 좀 잘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맛있는지 매운지라는 것도 리뷰가 아니라 전 오히려 소재 이름의 활용 그렇죠. 이게 매운 김치 그러니까 실제로 매운 김치에 대한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운 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김치가 아니라 뭐 국내산 김치 이런 식으로 소재 이름에 이런 소금 포인트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디벨롭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실제로 쇼핑 검색에서 좀 세팅을 하실 때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무조건 소금 포인트에 따라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뭔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국내산 김치 아니면 막 원조 할머니 김치 할머니 손맛 김치 이런 거 중요해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 뭔가 이걸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산 김치를 쳤지만 앞에 할머니 손맛 국내산 김치면은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정이 가고 약간.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와 좀 더 성과가 좋은 소재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에도 이름을 좀 많이 A/B 테스트는 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이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지도 뭐 직접 진짜 완전 빨간 김치만 있는 그냥 제품 사진일 수도 있고 뭔가 손이 들어가 있는 직접 뭔가 들고 있는 아니면 먹고 있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여러 개를 한번 써봐가지고 A/B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A/B 테스트가 진짜 광고 안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재 이름에서도 A/B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미지에서도 뭔가 A/B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뭐 타겟으로도 할 수 있고 노출 지면에 따라서도 A/B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쇼핑 검색도 이런 이미지, 소재 이름, 타겟 등등으로 좀 나눠서 잘 한번 분리해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쇼핑 검색에서 좀 더 꿀팁 같은 걸 한번 또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안에서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네. 그 상세 페이지 제작하실 때 사진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글을 읽는 사람보다 사진이 더 눈에 잘 꽂히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는 그 검색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진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거를 문장으로 한 번 더 직접 풀어 적어주시면 더 많이 이렇게 검색했을 때 걸리지 않을까. 좋아요. 이 조화가 이게 사진과 글을 좀 잘 써주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확실히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많으면 이제 검색했을 때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는 구매까지도 또 전환이 그쵸. 되어야 되잖아요. 또 그때는 사진의 역할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피드백도 저희 또 광고주분께 많이 드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 광고주님께서 광고 운영을 부탁하셨을 때 저는 무조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다 뜯어봅니다. 한번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제품을 눌렀을 때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정말 구매할 마음이 생기는가. 그래야 이 상세 페이지의 결을 알아야 이 결에 맞게 또 저희가 광고를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할머니 손맛이라든지 국내산 이게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죠. 대표님 이러한 문구도 한번 더 추가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뭐 앞에 그 사진 말고 GIF처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맞아요, 사진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후킹으로 일단은 아, 움직이는 사진을 먼저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중요한 부분이 뒤에 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사진, 글도 너무 중요하고 후킹, 이게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후킹 포인트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중요도 순서, 이건 이탈률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광고 운영을 해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매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뭐 DB 업종도 그렇고 그냥 모든 업종에도 저는 무조건 상세 페이지와 소재 결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이 꼭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좀 흐름을 좀 잘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하긴 나누는데 저희 또 이따가 세팅도 할 거긴 하거든요. 세팅 실습. 한번 세팅 실습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오늘 진짜 꿀팁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빠르게 후다다닥. 이게 진짜 한 번의 라이브만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쵸. 정보가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딱딱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네, 바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컨설팅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쇼핑 검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쇼핑 검색을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럼 쇼핑 검색을 하고 일단 하루 예산 제한 없음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프리미어 로그를 좀 설치를 하셨다면 이 URL 자동 추적 파라미터는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쇼핑 검색 캠페인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캠페인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안에 그룹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저는 그룹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김치로 얘기했으니까 김치 캠페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김치라는 제품으로 캠페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김치 안에서도 저는 어떤 소구 포인트들을 좀 나눠볼 건지, 예를 들어서 김치인데 광고 그룹을 저희는 국내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국내산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소구 포인트 하나를 좀 잡아주고 직접 설정으로 일단 넣어주고요. 하루 예산 일단 지금은 제한 없음으로 둘게요. 여기서 이제 매체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매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PC랑 모바일을 좀 분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캠페인단에서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캠페인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PC랑 모바일 그냥 좀 분리하지 않고 통합으로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또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미 광고를 운영하셨던 분이라면은 보고서를 한번 뜯어봐가지고 전원이 실제로 PC에만 나와 있는데 모바일을 맞아요. 키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C랑 모바일을 분리를 해서 PC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여를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우리 브랜드 처음 브랜드를 시작하는 건데 PC랑 모바일을 벌써부터 분리한다는 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일단 한번 전체로 한번 돌려보시고 일단 저는 무조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기간으로 한번 광고를 좀 운영을 해보다가 실제로 전환이 뭔가 PC나 모바일에서 나는 것 같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체로 하면은 이제 뭐 네이버 매체가 있고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뭐 파트너 매체를 꺼줄 수도 있고 난 네이버 매체 안에서만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매체만 넣을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저는 일단 다 해보고 싶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전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네이버만 켜놓고 광고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내가 너무 매체 지명을 내가 너무 한정적으로 잡았나? 그래서 한번 다 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다른 파트너 매체 지명에서 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체를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일단 그러면 모든 매체를 다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은 무조건 분석을 무조건 하셔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 파트너 매체에서는 계속 광고비만 나가고 전환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줌이나 뭐 이런 뉴스픽 더 가면 진짜 이런 정말 잘 안 보는 지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또 개별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다 난 한번 다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다 넣어보시고 나중에 보고서를 뜯어가지고 전환이 잘 안 나온다 성과가 안 좋은 애들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PC와 모바일 분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입찰 가중치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에 조금 더 그러면은 분리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적은데 PC랑 모바일을 분리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적은 예산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적다고 하시면은 분리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입찰 가중치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PC 쪽에 조금 더 가중치 높인다든지 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룹 하나가 지금 생성이 됐고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안에 상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넣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산 김치를 만약에 뭔가를 쳤을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소재가 없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그럼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 분리하는 전략까지만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면 좀 여러 소재를 한번 활용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름에서 좀 다르게 A/B 테스트를 해봐도 좋고 이미지에서 A/B 테스트를 해봐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제외 키워드가 이거예요. 여기서 제외 키워드 추가를 해보면은 실제로 지난 30일 동안 우리 검색했던 검색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여기에 총비용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비용으로 내림차순을 쫙 해놓고 예를 들어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전환이 하나도 안 났다. 그럼 여기는 성과 있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제외 키워드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일단 좀 체크만 해줄 수는 있겠죠. 검색어 중에서 내 브랜드에서 좀 찾아오는 검색어들은 주로 이런 검색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쇼핑 검색을 지금 국내산 김치로 지금 고춧가루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국내산 김치가 아니라 원조 할머니 손맛 여기 하나는 여기 소금 포인트별로 지금 그룹을 나눴는데 하나는 뭐 국내산 고춧가루, 하나는 원조 할머니 손맛, 그리고 뭐 하나는 뭐 김장김치, 뭐 간 만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소금 포인트를 만약 예를 들어서 나눴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소금 포인트로 나눴다는 것은 즉 이 그룹 안에서는 이 국내산 고춧가루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외 키워드에 내가 다른 그룹으로 분리났던 원조 손할머니 우리가 그룹을 지금 소금 포인트별로 지금 나눠놨는데 정말 엉뚱한 키워드들로 계속 지금 검색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럴 땐 또 제외 키워드를 걸어줘가지고 그룹을 확실하게 이 소금 포인트 이 키워드만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룹을 완전 분리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쇼핑 검색 캠페인 안에서 여기 안에서 노출이랑 평균 클릭 비용이랑 전환수를 다 파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 수익률이 뭐 여기선 300%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20%가 나와요. 그러면 이 광고 그룹 즉 뭐 김장김치라는 이 소금 포인트 키워드 안에서는 효율이 없구나. 그러면 빠르게 오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금 포인트 키워드들을 또 발굴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듣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시겠지만 막상 직접 해보시면 그럼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님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소급 포인트 키워드도 발굴하고 언제 또 이렇게 나누고 언제 또 소재도 A/B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정말 편하게 마케터 분들에게 대행을 맡기셔도 좋고 저희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식품 업종이나 다양한 업종에서 전문 마케터시잖아요. 잘 알고 있고 다른 경쟁사들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마케터 분들에게 한번 광고를 맡겨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쇼핑 검색도 어떻게 보면 세팅까지 좀 해보았는데 좀 아쉽게 소재 같은 경우도 같이 보여드리면 좀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쇼핑 검색을 했지만 다음에 또 파워링크 세팅을 또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도 네이버 검색 광고 관련해서 또 다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추가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은 질문도 한번 답변을 드리고 잠시만요. 다음이 또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9월이고 진짜 김장을 할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김치로 예를 너무 잘 들어서 관련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식품업종 왜냐면 지금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식품업종은 정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또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세팅 실습을 좀 했는데 마지막 체크리스트 정리. 일단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인, 서브, 자사명 이 키워드들은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 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해내는 건데 자사명과 우리 자사와 좀 관련 있는 식으로 서브를 발굴해서 서브 키워드를 통해서 좀 낮은 입찰가에서 광고비를 좀 아끼지만 전환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도 소급 포인트별로 그룹을 좀 분리해서 운영. 어떻게 보면 이것도 A/B 테스트죠. 이 A/B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또 많은 광고주분들도 우리 브랜드가 진짜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광고를 하면서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브랜드가 브랜딩이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마케팅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딩이 되어가는 맞아요. 이런 경험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오히려 광고를 하면서 브랜딩 좀 강화를 시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나 소재 이름, 이미지도 테스트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 쇼핑 검색 다 포함하는 예를 들어 리뷰 수라든지 하트증 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처럼 자사 안에서 좀 뭔가 좀 경쟁력 있는 포인트 잘 살리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해도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좀 잘 활용해서 정말 자사와의 정말 관련이 높은 그런 전환을 좀 많이 얻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전 계속 충성 고객으로 좀 모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검색했을 때 계속 우리 브랜드가 계속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환이 나오지 않는데 이걸 계속 광고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계속 어떠한 식품이랑 키워드를 쳤을 때 계속 우리 브랜드가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것도 전 브랜딩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랜딩과 좀 전환 목적에서는 일단은 검색 광고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너무 가져가야 되는 매체다. 그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막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만큼 노출은 많이 되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언젠가는 좋은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뭐 자사명 전환이 또 일어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추가 질문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쯤에서는 마치려고 하는데 좀 다음에는 좀 다양한 매체들을 또 가져와 볼 수 있잖아요, 수민님.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좀 파워링크 세팅안을 더 자세히 보여준다든지 좀 다양한 매체들과 전략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올 테니까 또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